카페 혹은 음식점 되게 한 10인 이하의 인원들이 있던 곳에서 알바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스케줄 같은 거는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나요? 그런 사업장의 스케줄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장님 혹은 관리자가 스케줄을 정리한 후에 자신만의 캘린더에 저장해 놓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단체 톡방에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업무 관리에서도 그 인수인계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포스트잇 같은 곳에다 그 메모를 적어 놓고 체크를 하는 등 그런 업무 진행 사항을 이 사람에게 1대1로 전달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별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급여와 근태 관리 문제에서는 관리자는 이번 달 내가 얼마나의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지, 근무자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그 다음 그런 그 데이터적인 수입에 대해서 산출할 수가 없었고, 만약 산출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그거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산출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으로 제시하는 게, 관리자가 스케줄러에 스케줄을 등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무자는 본인의 스케줄만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등록한 스케줄에 대해서 본인이 출근하게 되면 출근한 시간을 찍고 그 출근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 포맷 타임으로 서버에 넘어가고, 퇴근을 하게 되면 퇴근 버튼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업무 관리에서도 관리자 혹은 상위 근무자가 투두 리스트 게시판에다가 업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근무자들이 업무를 끝낸 후에는 체크 기능을 통해 체크 기능을 하게 되면은 옆에 누가 체크했는지 표시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댓글 작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급여와 근태 관리에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케줄 관리에서 관리자가 등록하는 스케줄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요. 관리자가 등록한 스케줄 기준으로 근무자는 이번 달 예상 급여를 산출 가능하고, 그 다음 관리자 또한 이번 달 지출이 되는 급여를 산출 가능합니다. 자, 우선 서비스의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로그인 화면에 들어가면 뭔가 익숙한 알바몬의 화면과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근무자와 사업자라고 했지만 관리자 또는 근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은 똑같습니다. 회원가입에는 사업자 정보, 사업자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서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발급받은 토큰을 근무자에게 전달하고, 근무자는 여기 추가적인 정보에 있는 토큰 정보 입력하기에 토큰을 입력해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큰 정보가 없으면 회원가입 자체를 하지 못하고, 토큰을 입력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고유의 스토어 아이디에 그 근무자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인 화면 전에 나왔던 화면 중에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3개의 바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알바생, 이거는 이제 관리자죠. 관리자 이번 달 한 달에 출근 누가 몇 시간을 하였는지, 여기 있는 차 두리두리 차님이 내가 이번 달에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오늘 업무 일지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업무 관리에서 몇 개를 체크했고 몇 개가 남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스케줄러입니다. 이 근무자에서 저희가 워커리스트로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근무자를 선택하고 출근, 퇴근, 그 다음 여기에는 급여까지 입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급여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까지 입력하게 되는데요. 입력하게 되면 사업자는 11시 AM엔 최영창군이 일하고 5시에는 차 두리두리 차님이 일하는 걸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최영창군이 그 캘린더를 확인했을 때는 11시에 자기만 일하는 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태관리인데요. 이거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최영찬이라는 이름이 보일 겁니다. 저건 이제 셀렉트 박스로 최영찬, 두리두리 차 혹은 추가적인 근무자들을 선택하여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 일한 시간, 그 다음 이번 달 일한 시간, 그 다음 그 사람들의 법정 근로시간, 그 다음 지난달에 비해 얼마나 더 일했는지,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만큼 휴게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그 출퇴근 관리, 근무자가 출근과 퇴근을 찍게 되면은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됩니다. 시급 10,000원에 출근 예정, 퇴근 예정, 그럼 이제 승인 불가 표시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출근과 퇴근을 정상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데이터가 넘어오면 여기에 이제 승인 대기라고 표시되고,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급여와 근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게 저희가 한 번 더 만든 이유는 그 관리자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줬더라도 실제로 근무자가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급여 관리 부분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그 근태와 비슷한 걸로 이번엔 시간이 아니라 이게 저희가 받는 급여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바별 이번 달에 얼마나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지, 그 다음 이번 달에 내가 나가는 총 지출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지난달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그 알바비를 지출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의 세금이 더 나가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사업장이면 노무사나 이런 세무사들이 직접 해주겠지만 조그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거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급여 추이와 월별 급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좌측 하단에 있던 히스토리인데 매달 얼마씩 급여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바생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아까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알바생은 자기가 얼마나 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해, 사장님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대해 그 정도의 판단을 그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업무관리 투두리스트인데요. 저희가 위쪽에다 이제 상위 근무자 혹은 관리자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근무자가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은 누구누구가 체크하였습니다가 뜨고, 이거에 대한 삭제 혹은 수정, 삭제와 여기 댓글창은 근무자나 관리자 누구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풀캘린더, 주스탠드 이거를 메인 핵심 키워드 4개로 정했고요. 타입스크립트를 설명하는 건 저희가 이제 백엔드는 이제 자바를 사용하고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써 전송하는 데이터 타입을 서로 정의함에 있어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에러 처리에 대해서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에러 처리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리액트 또한 웹페이지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어 저희는 내비게이션 혹은 이제 푸터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메인 화면에서 좌측에 있던 프로필 같은 페이지가 그쪽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쪽은 고정되어 있고 메인 컴포넌트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따로 새로운 렌더링이나 로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 캘린더 API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가지 캘린더 API가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 캘린더 API에 있는 이벤트 클릭과 데이트 클릭을 이용하여 저희는 시간과 날짜와 시간 둘 다 얻어야 하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그 날짜를 클릭했을 때 거기에 있는 데이트 타임으로 다시 모달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다시 백에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풀 캘린더를 사용했고요. 이벤트 처리에 대해 확실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 캘린더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멤버 아이디, 그 다음 스토어 아이디, 이거는 주스탠드를 통해서 저녁 상태 관리를 해서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ERD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저녁 상태 관리하면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게 이제 멤버 아이디, 스토어 아이디고, 그 다음 근무자는 이제 그게 멤버 아이디가 곧 워커가 됩니다. 그래서 워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워커.name으로 우리는 워커를 선택하지만 그런 식으로 백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우리는 이름을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백엔드 기술은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 스프링 세큐리티, 그 다음 제이슨 웹 토큰, 그 다음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는
마이베티스 말고 JPA를 사용함으로써 코드를 좀 더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 패치, 조인, 지연 로딩 등을 이용해 쿼리의 성능을 상당히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자 정보와 알바생 근무자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큐리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이슨 웹 토큰에서 저희가 로그인 시 여러가지 전역 상태 관리를 하면서 받아오는 자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증과 인가 과정 중 인가를 위한 수단으로 JWT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외 처리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통해 자동화하여 간결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을 조금 간략하게 표시하여 드렸습니다. 그 프론트는 그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그 다음 사스, 그 다음 줄 스탠드를 이용하였고요. 자바, 스프링 부트, JWT, 시큐리티, 그 다음 JPA, 그 다음 배포는 AWS EC2, 그 다음 S3를 이용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딩은 코딩온. 코딩은 코딩온.